서울 강남 대체 신도시로 주목받던 위례 신도시의 상권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비싼 임대료로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대 호재로 꼽히던 위례역과 트램 노선 사업도 상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엄태우 국제투자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위례 신도시 말이죠. 뛰어난 입지, 그다음에 학군덕의 개발 당시부터 수요자의 주목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요. 일단 위례 신도시는 이 주변에 이 녹지가 많고 이제 강남과 가까운 이제 신도시라는 점에서 개발 초기부터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요. 상업시설 등이 이제 들어서면서 점차 모습을 이제 갖춘 후에 아파트 상승이 이제 지속되는가 하면 분양 시장에는 그 주변 도시까지 이제 여기가 확산이 지금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 위례 도시의 위례 신도시 이제 행정구역인 성남시 창곡동의 이 3.3제곱미터당 이제 평균 매매가 변동을 좀 보게 된다면 2016년 6월에 1,996만 원에서 한 1년간 한 2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는 이 동기간 같은 성남시에서 평균 상승값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였는데요. 그 상승세는 올해까지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이제 규제 그리고 입주물량의 증가 그리고 그동안에 가파르게 이제 가격 상승을 한 결과 그 피로감 때문에 현재는 지금 관망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가 분양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상가 분양에도 굉장히 투자자들의 네.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이 수도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 그리고 일반 상업지구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의 이 분당과 일산과의 이제 상업지구 비교를 좀 해보면 일산과 분당 같은 경우는 8.5% 그리고 7.6%인 것에 비해서 이제 그 위례 신도시는 2.4%에 불과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에는 전체 면적 대비 이 상가 부동산의 비율이 그만큼 낮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주목받던 이 트랜짓몰 상가라든가 이 뽀로로 파크 등 대규모 상권 형성이 이제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이를 통해서 상가 투자자는 이 자산 가치 상승을 좀 기대를 했을 거고요. 세입자는 지금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점도 좀 상가 인기의 한몫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상업시설 얘긴데요. 중심 상업지구 내 상가는 상당수가 비었고 심지어 건물 전체가 공실인 상가 건물도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대가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초반에는 기대가 컸는데 입주 초기에는 이 불안 요인들이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좀 나타나게 됐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수많은 건물들이 이제 건물이 완공되다 보니까 임차인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임대료가 이제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초기 임대료가 좀 지나치게 높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지만 이제 건물마다 좀 다른 분위기를 좀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완벽하게 좀 이런 갖춘 상가 매물들은 좀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이제 그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이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가들은 급매물로도 현재 이제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제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될 처지로 이제 몰린 건데요. 결국 상가 분양 당시에는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좀 높았던 것에 비해서 실제 상황은 정반대의 분위기가 좀 형성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선뜻 낮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높은 분양가에 비례한 임대 수익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악순환이 돌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위례 신도시의 현재 트랜짓몰 상가 주변 분양가의 경우에 이제 2014년도 당시에 이제 3.3제곱미터당 최고 한 1억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는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서 한 두세 배 정도의 이제 높은 수준인데요. 이처럼 상가 분양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가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높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공실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다른 요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위례, 그리고 신사선 경전철 사업, 그리고 표류하고 있는 트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한때 이제 신도시 개발의 핵심으로도 여겨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도시의 이제 그 입주에 맞춰 개통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의 이제 사업 지연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정대로라면 이제 공사가 좀 한창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인 거고 정확한 개통 시점은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트램 사업이 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08년도부터 이제 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째 이제 표류 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초에
애초에 이제 위례 신도시 이제 상권 자체를 이 트램 노선을 따라서 이제 조성을 한 것 자체도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외부인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위례로 들어와서 소비할 여건 자체가 조성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례 신도시 자체는 최적의 입지다 이런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상권 형성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활성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도시 특성상 기반 시설 조성과 앞서 말씀드린 뭐 위례역이라든가 뭐 트램 또한 사업 재개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분위기에 따라서 임대료라든가 뭐 보증금이 하향 안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따져보고 투자자들은 접근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좀 현재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고분양가다 보니까 임대료 책정이 높은 수준인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창업을 고려한다든가 입점할 수 있는 임차인 자체를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이제 대출 금리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꼭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대출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임대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을 좀 고루고루 좀 더욱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엄태우 소장과 위례 신도시의 상업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